자, 롯데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이동욱 차장. 이제 이인원 부회장 자살했는데 신격호 총괄 회장이 다 했다는 윤서를 남겼네요. 그렇습니다. 사흘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던 이인원 부회장의 주소 내용이 조금씩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이 밝혀지고 있는데요. 그동안에는 뭐 가족에게 미안하다, 롯데그룹에 비자금은 없고 이런 이야기들 그냥 사실 그 수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내용들이라고 보여졌는데 오늘 새롭게 확인된 내용은 좀 수사의 어떤 방향이나 이런 그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2015년까지 모든 결정은 신격호 총괄회장이 했다. 이런 대목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직접 손으로 썼는데 롯데그룹에 비자금은 없다. 그리고 2015년까지 있더라도 그것은 신동빈 회장이 아니라 94세가 된 신격호 총괄 회장이 다 맡아서 했다. 그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뭐 탈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격호 총괄회장이 결정을 했다. 사실 뭐 그런 내용을 암시하고 있다라는 게 검찰 안팎의 분석입니다. 자, 그런데 이인원 부회장 저렇게 이제 참 충성스럽다고 해야 될까요? 어쨌건 총괄 회장 사람에다 좀 관계가 좀 바뀌었다고는 했습니다만 신동빈 회장으로서는 저희가 눈물 펑펑 흘리는 것 보았는데 굉장히 큰 손실로 여겨질 만큼 신격호 회장에 대한 충성 좀 보여주는 모습 아닌가 싶네요.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이분 널리 알린 바와 같이 13년도 롯데에 입사를 했고 사실 롯데를 여태까지 성장시킨 주력이라고도 볼 수도 있고요. 2007년부터 롯데 정책본부 사장을 맡았다고 돼 있는데 그 전에는 신동빈 회장도 전에 정책본부 사장을 맡았었거든요. 그만큼 자금관리나 이런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이라서 검찰도 이분은 이제 징검다리처럼 신동빈 회장 수사 직전에 수사를 하려고 했던 것인데 이분이 그런 식의 어떤 유서 아닌 유서를 남기고 가는 바람에 검찰이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에 빠진 것만은 맞죠. 자, 이동욱 차장. 그런데 이분이 이인원 부회장이 가족에 대한, 특히 아내에 대한 사랑과 관련된 일화를 좀 들려준 얘기가 하나씩 들려오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측근들을 통해서 확인된 내용들이 오늘 보도가 됐는데요. 이 부회장은 퇴근 후에 아내 밥을 직접 먹여주고 그리고 집 밖에 나가서 산책을 가거나 근교로 드라이브 가는 거를 하루도 거르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고인이 된 이 부회장의 부인이 10여 년 전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상당히 몸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픈 아내를 위해서 본인이 직접 수발을 주고 밥을 먹여주고 또 집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외출을 하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증상이 있어서 본인이 직접 아내를 데리고 산책을 하고 외출을 나가는 일을 계속해서 해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이인원 부회장, 이제 69세로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자, 아내와 함께 하는 삶, 그 이제 삶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들어가는 그 시점이었을 것 같은데, 글쎄요, 아내와 함께 이렇게 오랜 시간을 같이 보내고 병수발했다는 기록이 좀 나오고 있군요. 실제로 이 두 분을 알았던 분들의 얘기를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인은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거든. 원래 교통사고로 약간 핸디캡이 있어요, 이분이. 몸이 불편하신 분인데 이번 사건으로 좀 쇼크를 받은 것 같아. 응급실에 계시다고 그러더라고. 저 운전하고 부인 태우고 자주 왔거든. 한 40평짜리 집을 져서 부인이 거동이 자유스럽지가 않으니까. 자, 일단 롯데에 대한 전방위 수사 과정에서 이인원 부회장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근데 심정수 차장,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특히 이제 이명박 대통령 주변 사람들이 특히 그런데 이번 롯데 수사가 전 정권, 이명박 정부를 향한 거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롯데에 대한 수사 이렇게 6월부터 벌써 지금까지 한 2달 넘게 지속이 되고 있는데 고강도 수사가 지속되는 이유는 제2롯데월드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이명박 정부 때 실세들이 개입을 했다는 의혹을 검찰이 지금은 뭐 공식적으로는 인정을 하고 있지 않지만 들여다보고 있다는 그런 설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123층짜리 제2롯데월드 같은 경우에는 신격호 회장이 수건 사업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공들였기 때문에 분명히 뭔가 정권의 그 인허가 로비가 있었을 것이다 해서 이미 검찰이 뭐 많이 들여다봤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 이명박 정부를 겨냥한다는 얘기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까요? 양재열 변호사님. 월간조선이 9월호에 보도한 걸 보니까 이명박 대통령 주위에 측근 인터뷰를 했더니 이런 말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물밑에서 뭔가 그러면 세결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냥하고
당하고 있다는 식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고 반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명박 대통령 그럼 나는 좋다. 다음 정부는 내가 만들겠다는 식의 생각을 하신다는 보도까지 나오는 바람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좀 의아스러운 상황인데 이 전 대통령이 그런 식의 얘기는 하신다고 합니다. 내가 전직 대통령으로서 이 정권 들어와서 별다른 예우 같은 것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나의 공적이나 이런 부분 인정받지 못했다라고 서운함을 표시한 적은 있다고 합니다. 주변에. 자, 그런데 이게 뭐 전직 대통령을 만나서 청와대에서 대통령 의견도 구하고 합니다만 이명박 대통령은 한 번도 청와대에 초청된 적이 없거든요. 그러나 심정숙 차장, 이명박 대통령이 뭔가 정치적 모색을 한다는 느낌은 전혀 받지 못했었는데요. 실제 최근에 몇몇 대선 후 주자급을 놓고도 평가를 좀 내놓은 게 있죠. 지금 약간 타이밍이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명박 전 대통령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내년 대권과도 이야기를 하셔서 당혹스럽긴 한데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김무성, 오세훈, 반기문 이 3명에 대해서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내년 대권 주자를 유력하게 보고 있다라고 측근이 밝혔습니다. 김무성 전 대표에 대해서는 대통령 되기엔 약하다 이런 평가를 그 이 전 대통령이 하고 있다고 하고요. 오세훈 전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뭔가 약점이 있는 것 아니냐 좀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고 그나마 가장 가능성이 높게 보는 인물이 바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직접 저울질을 하고 있다. 저울질이라는 거는 이 대통령 후보가 됐을 때 당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뭐 나름 그러니까 보관을 뭔가 갖고 보고 있다 이렇게 그 측근들은 설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평가를 두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되게 섭섭하겠네요. 뭔가 약점이 있다니 뭔가 얘기도 하지 않으면서요. 자기 정권은 국민이 만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